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저녁 시간 한번 또 달려볼까요?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영상을 올려줘야지 또 듣고 또 새로운 마음을 또 가다듬고 또 다음 주를 또 대비해야겠죠. 맞이해야 할 겁니다. 또다시 AI 거품론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잊혀질 듯 하면 또 나타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요즘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10조 원. 2020년대 초 지수 1000을 상회하던 때와 비슷한 그런 규모인데 금토업계 따르니까 한국거래소 KRX죠.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은 이달 들어서 11조 1111억 원. 재밌네요. 11조 1111억 원. 지난달 일평균 9조 4,795억 원보다도 1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 334억이죠. 당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일평균 거래대금은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아주 분주합니다. 상당히 분주하더라.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287억 원을 순매수했죠.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한 것과는 좀 비교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 계획과 계절적인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증권업계는 특히 이 같은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세로 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코스닥 지수 1000을 돌파했던 2021년 하반기에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에서 한 12조 6천억 정도 달했다는 거죠. 다만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내년 상반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 코스닥 상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5%가량을 차지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총 3%를 차지하는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 그런 소문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면서 주요 상장사들이 시장을 믿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이 몰긴 몰리는데 또 골 때리는 게 또 우수한 또 기업들,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로 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요즘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 10월에 그 최고가 대비 36% 하락을 했죠. 11월 말에 85,5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2030년에는 개당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또 있어요.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보니까 영국계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 개당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도달 시점은 종전 대비 2년 늦춰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에 대해서 혹독한 겨울이 아닌 스쳐가는 찬바람일 뿐이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금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최저가 분석을 보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비트코인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당초보다 늦어지겠지만 비트코인은 2030년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1월 말에 85,500달러 선까지 조정된 것에 대해서 ETF 출시 이후의 과거 낙폭들과 비교를 해보니 여전히 정상적인 그런 범주 내에 있다. 단기 경로는 수정했는데 비트코인이 결국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그 장기 전망에 변함이 없다. 재차 강조했고, 향후 가격을 좌우할 변수로 ETF 자금 유입을 제공을 합니다. 장기 ETF 매수자가 결정적인 수급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비트코인 요즘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또 오르겠죠.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정은 받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퇴직연금 이 실물 이전 제도가 이제 시행된 이후로 이제 증권사 개인형 IRP 개인형 연금이죠. 그 IRP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 보니까 올해 3분기 기준 금융사 5곳의 IRP 적립금 총합은 지난해 3분기보다 11조 3천억, 11조 3천억 정도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IRP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 비보장 금액이 원리금 보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같은 기간 예금 등 그 원리금 보장 상품 적립금은 2조 1,850억 늘어난 데 비해서 뭐 ETF나 펀드, 타깃데이트 펀드, TDF죠. 이와 같은 비보장 상품은 9조 1천억 정도 넘게 증가를 했죠. 초고령화 사이에 경기 불안과 조기 은퇴 우려가 겹치다 보니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분들을 봤어요. 30대가 노후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30대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투자의 복리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연령대가 30대라는 거야.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는 거야.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받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IRP, ISA, 연금저축.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 IRP와 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죠. 총급여 5,500만 이하면 공제율 16.5%, 5,500만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된다. ISA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하시게 돼선 일반 금융소득 9% 세율, 분리과세하죠. 9.9%뛸 거예요. 연금계좌 특성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높여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ISA를 제가 항상 늘 얘기하죠.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직업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2030 세대의 연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스스로 노후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2030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장점, 자산이 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 ETF 투자를 통해서 절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또 제가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